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탁 2021 싱글 매치 진행의 정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열정과는 다르게 시장의 양지수 자꾸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개인만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외롭게 증시를 지켰는데요. 야속하게도 전일보다 더 낙폭을 늘려서 장중에는 3,0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3,100대 문 앞에서 다시 밀려나 3,0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치솟는 금리 상승이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23일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미국 상원 증언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의 지수도 종일 오락가락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감 도는 증시 속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온기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쉽게 예측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중에 한 방법으로 히든스탁의 전략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 동방, KCTC, KTH 등으로 상한가 퍼레이드가 열렸었던 히든스탁. 오늘은 키네 마스터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히든스탁 싱글 매치 열기를 높였습니다. 오늘장 덜컥 내려앉았던 지수와 함께 긴장감 잔뜩 올라왔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히든 종목 추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길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추리해 보세요. 정답을 맞추시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전문가 VIP 선물을 통해서 저희는 더욱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전문가는요.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어보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먼저 시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사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장은 계속 안 좋았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6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계속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지치시겠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1월 달 초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가지고 거의 지금 최근 2달 정도 동안의 상방에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종목들이 특히나 최근 한 6거래일, 5거래일 정도 장이 지금 빠지면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코스닥 쪽 하락이 오늘 또 역시나 좀 눈에 띄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런 장세 속에서 조금 이제 손실을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슬슬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이제 대체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굉장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게 이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에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넘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오는 60일선이 워낙 지금 상방에서 현재 지금 이 유지가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초록색 선으로 증시상에서 60일선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지점을 잡고 나가지고 3,000 전후로는 한번 반등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오늘 지금 증시가 좀 무너지는 듯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증시를 좀 버텨줬었던 게 현대차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쪽에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도입을 한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됐죠. 테슬라 모델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미관이 디자인이 굉장히 호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시간에 장 마감 이후의 시간에 쪽에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줬어요. 사실 최근 현재 단 뭐 2월 달만 본다라고 하면은 재료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쿠팡 관련주들, 동방이나 KCTC를 좀 필두를 하는 이런 종목들이 동방의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연상한가 랠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움직여줬었던 부분이 2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시세가 연출이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위지트가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2배 이상 굉장히 급등세를 지금 2월 달 중순에만 좀 해줬다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강한 재료가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쿠팡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너무 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시세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던가 이런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증시 상승 동력이 워낙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상한가도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그래도 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애플 쪽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까지는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밖에 못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생활화가 됐죠. 휴대폰이 아예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거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완성차 업체 쪽에서 내연기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래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쪽으로 현재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그냥 뭐 이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또 다른 시장이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계속해서 유망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까지도 자동차 부품주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최근 들어가지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통적으로 내용들이 나와주는 부분들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뭐 후속타로서 오늘 이제 뭐 양지사, 신라섬유라던가 이런 이제 품절주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M&A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으로 M&A 관련된 내용들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잘 시청을 하시면서 전략들 좀 얻어가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속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재료 여러분도 오늘 저희와 함께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들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매일 개별 이슈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진짜 흐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거래소 위주의 또 우량주 움직임들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수 움직임이 정체권에서 조금 밀리려는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우량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삐거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미국 증시에 있겠는데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신고가로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후행 증시라고 하는 아시아 증시라든지 다른 이제 유럽 증시들의 움직임들이 따라서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미증시의 움직임 부분들이 지금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거. 뭐 주요 원인 부분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좀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들로 작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지수 조정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게 큰 원인으로 다가와서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담 심리들을 갖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 부분들에서 어떤 좀 정책적인 변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꺼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긴축 우려감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간으로 어떤 이런 전반적인 부담 심리들이 해외 선물 수치 움직임에서 조정으로 좀 다가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원인으로 좀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직전 시점에서 언급을 해줬었던 미국과의 무역 거래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이제 확인하라.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꺼내줬거든요. 어떤 나라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도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시절로 들어오면서부터 미중 무역 협상 부분들이 좀 더 난항으로 진행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건 역시도 무역 구조 어떤 불균형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이 이제 훼손되는 부분, 그리고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거래소 같은 경우 오늘 조정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의 조정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과권 수준에 해당하는 0.3% 조정으로 시가를 지키는 양십자 마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장 약 2%에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종가 자체에서도 꼬리를 크게 올려주지 못하는 최저가 종가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또 IT 영역 부분의 벤처 업체들 위주의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산업지수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플러스를 주고 새벽 기조 마감이 됐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이 2.5%나 밀리면서 전방위적인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좀 강하게 달려왔었던 약간 벤처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가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나스닥 100 선물지수 움직임이 1.4% 정도 추가 조정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시아 장중과 장 마감 시점에서는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를 주면서 그래도 이제 단기 조정 이후에 미증시가 좀 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해외 선물 수준이 미증시 출발 전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나타내 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미증시의 추가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S&P 선물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우산업지수도 오늘은 플러스를 주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드릴 때만 해도 시장은 떨어졌지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점을 놓고 본다면 큰 문제는 아니어도 약간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즉 조정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정일 때 대부분의 전반적 업종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장을 이기는 업종들 아까 전에도 닥터강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뭐 M&A 업종이라든지 임상 관련 연기 업종 또는 앞으로 나올 예상 재료 부분들, 호재 부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 조정에 약간 눌림이 나오더라도 재료와 함께 급등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슈 업종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장세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불안감은 더 커졌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그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히든 스탁 싱글 매치입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결승선을 앞두고 오늘 전문가들의 포트 수익률이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연 약세장 속에서 어떤 종목과 전략들이 시장보다 강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수익률 비법 만나보시죠. 히든 스탁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게 1위 굳히기일까요? 오늘 또 상한 전문가의 히든 전략이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싱글 매치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잠시 후 키네마스터의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소개되었던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에이티넘 인베스트 가격 전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죠? 지금 알려드릴게요. 매수 범위는 2,400원에서 2,8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500원, 손절 가격은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 체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수익률 강자 두 분의 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포트 속에 이제 보유 중인 종목이 몇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종목 짚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후속타 한번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계양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지금 뭐 이제 테슬라부터 루시드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순환매가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좀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워낙 테슬라가 좀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밖에 못 만드나 그런 얘기가 나와줄 수 있는데, 당장 지금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로 할 수 있는 아이오닉을 지금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미래차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항전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같이 엮여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같이 엮을 수 있는 포드 쪽으로 지금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은 연초부터 끝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하는 해가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12월 달 같은 경우도 개항전기 쪽에서 포드 쪽 납품 소식 들려주면서 상한가는 못 갔어도 단기적으로 지금 한 70-80% 정도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 자리는 장조정 진행이 되면서 2달 정도 동안 장이랑 좀 발을 맞춰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점 구간대 한 4,500원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염두에 있으니까 제가 이 구간 넉넉하게 5,000원 구간부터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500원까지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고 아직도 매수를 가능한 구간이니까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저점 이탈을 하는 이 구간대 살펴보시면서 N자형 파동 한번 기대해 보셔라. 고가 돌파를 해서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은 한 30%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고 한번 가실 수가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급등 기대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양 전기에 대해서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에이테크 솔루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쪽과의 협력 사업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개양전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에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스티어링용 모터를 개발을 하는 그러면서 이 제품을 완성차 업체인 포드 쪽으로 납품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제가 이제 자율주행차 좀 이제 순환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선취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라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50% 정도 급등을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라닉스는 50% 정도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 때 저점부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50%가 아니라 한 150%까지도 시세 구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카와 연동이 돼가지고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재료가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에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상승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지금 방금 보셨었던 개항전기하고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유사하죠. 지금 시장 특히나 이제 좀 코스닥 쪽 이쪽 이제 조정 구간 가고 같이 이제 좀 발을 맞춰가지고 현재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승을 할 때 급등을 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저점 선침해하실 수 있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개항전기하고 비슷한 타이밍에 한번 쏴주지 않을까. N자형 패턴으로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구간 돌파 시에는 40% 50% 구간까지도 또 한번 목표가를 높게 또 도전을 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테크 솔루션 알아봤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흐름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짚어볼 건데요. 키네마스터.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이렇게 또 상한가를 보여주시는데요. 키네마스터 보유 전략입니다. 어떻게 수익 극대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지수 관련주 업종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수 조정이 나오는데 지수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 중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재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M&A 이슈라든지 또는 상장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앞으로의 예정 이슈 관련 종목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예정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 약간의 연동을 하더라도 그 재료가 나오면은 장대 항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 그리고 조정 장세에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슈 업종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일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이미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좀 높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앞으로 재료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약세장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종목이 밀리지 않고 있는 거다. 시장이 신고가장인데 신고가가 아닌 종목은 오히려 시세 탄력이 시장보다 떨어지는 종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강세를 줄 수 있는 재료를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고 올라가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혹시 쌍봉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강력한 장대 항목과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와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해외 메이저 기업들이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유튜브, 그다음에 틱톡, 거기다가 페이스북인 해외의 대표 소셜 업체들이 관련 이 종목에 대한 인수 경쟁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역시 관련된 사업 영역에 좀 진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네이버가 또 입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속속 나오면서 더욱 키네마스터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 피치 파동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역으로 볼 수 있겠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3월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파동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의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연속적인 급등과 상한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목표 주가 6만 원까지는 꼭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추가 수익률을 더 즐기시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키네마스터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현재 보유 중이고요. 저희와 흐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네마스터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초록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빅히트도, 키이스트도 모두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아직 초록뱀은 보유 중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우선 내일 재료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왜냐면 내일 이제 방탄소년단이 MTV 출연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네. SBS MTV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어떤 방탄소년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치를 주포들이 반영받아서 관련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올려줄 수 있겠죠.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도 매도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 뭐 어차피 수익률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굳이 수익을 소폭 챙기고 나오는 것보다는 재료를 끝까지 보자라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바닥권에서 주가가 강하게 오는 약세장 속에서도 양봉 급등 시도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네네.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2,700원에 대한 돌파 시도 내일 중으로도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양봉 시그널이 좀 긍정적이었네요. 저희 보유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히든 카드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총 3번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시면 스피디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맞추시면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힌트 1번 나갑니다. 예, 300억대 제약바이오 M&A. 그동안에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시장에서 좀 줄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M&A 이슈까지 붙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져보네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HLB 쪽에서 좀 주가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 좀 안 좋았었는데 다가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상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또 불씨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300억대 제약바이오 M&A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액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메가딜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체 제약바이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분 약 9%, 10% 정도를 취득을 하면서 2대 주주가 1대 주주로 올라오는 금액이 한 300억에서 400억대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작은 거래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힌트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에 있어가지고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급등도 나오고 있는 관련주들이 또 급등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 이번 힌트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시장보다 강한 재료 찾고 있는데요. 닥터왕 전문가 M&A 이슈 바라보고 있습니다. 힌트 2번 만나볼게요. 네, 다이노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본계약 체결.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제약바이오 M&A 같은 경우는 이 다이노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S맥 쪽에서 다이노나라는 항체 치료제 업체를 금호HT 쪽으로 흡사합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동차 부품 기업인 금호HT 쪽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인수합병이 되면서 점상한가가 나와주고 지금 이거를 만에 한 50% 정도 싸졌죠. 사실 그냥 너무 그냥 아예 상관없는 기업들이 아니라 S맥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금호HT 아니면 과거에 뭐 루미마이크로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종목이 다 복잡하게 지금 지분관계 쪽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분관계로 엮여주면은 주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냐? 일종의 테마군을 이뤄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다이노나 관련주로서 어떤 테마군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테마군을 형성을 해줬었던 게 바로 이제 빗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위지트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뭐 작년 연말 저점 대비를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한 300% 정도 가량까지 급등을 했어요. 지금 위지트 쪽하고 뭐 비덴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빗썸 쪽하고 같이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같은 공동의 비트코인 테마주를 형성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한 종목만 관련주가 있으면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통의 테마군들을 형성을 해줘야 슈팅이 나와줄 때 좀 강하게 시세가 모여줄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이노나 쪽이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과 위탁 계약을 본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위탁 생산 계약을 하면은 해외라고 하던가 국내 쪽으로 팔아야 됩니다.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어떤 기업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라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냥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유통을 담당을 하면서 신약 개발까지 함께 해주는 기업이 셀트리온 제약이겠죠. 이런 식으로 신약 개발 아니면 생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신약 개발까지 가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탁 생산을 하는 CMO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유통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좀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이 유통을 담당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원래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원료 의약품 쪽이다 보니까 다이노나 쪽으로 직접적으로 납품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로서 굉장히 급등을 한번 나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 2번까지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추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요. 제가 추리가 지금 힘듭니다. 닥터원 전문가님 오늘 못 맞추게 하려고 어려운 말씀은 출동한 것 첫 같아요. 번째에서는 뭐 힌트를 알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에서 다이노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네. 얘기가 나오길래 아 네. M&A는 이제 지분법소이구나. 어. 근데 S맥하고 금호 H인가는 멘트를 금호 해버리셨으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계관계라는 게 삼성그룹주인데 대주주가 삼성물산, 삼성전자인데 과연 삼성물산을 갖고 왔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에 이 뭐 혈장 치료해서 유통을 하고 뭐 이러니까 네, 네.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 추리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료 의약품 업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관련돼서 혈장 유통 쪽, 혈장 네. 치료 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녹십자 그룹이 혈장 유통 부분을 좀 직접 생산도 하고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녹십자 그룹주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추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네, 녹십자가.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오, 네. 예, 진짜 단단히 준비.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고 딴딴해서 계십니다. 뚫리지가 않아요. 네, 네. 아주 철벽방어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는 추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예, 세 번째 힌트면은 정답이 딱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렵습니다. 다이노나 상장 재추진 기대감. 이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계속해서 추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힌트를 좀 더 주시죠. 뭐 방금 이번 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내용으로 다이노나 쪽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이노나 쪽이 개발을 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국내 유통과 해외 유통을 전부 다 지금 독점적으로 맡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 종목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체를 설명을 드리면서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이노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S맥 쪽의 자회사로서 항암 치료제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항체 치료제 쪽으로 이번에 엮여서 코로나 이 항체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본 계약을 그냥 뭐 작은 업체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위탁 생산, 의약품 위탁 생산에서 생산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루미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지금은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기업으로 바뀌었었는데 과거에 이 비보존 헬스케어 이 기업을 통해서 다이노나가 우회 상장을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좀 부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2016년도라던가 2018년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때 상장 같은 경우는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왜 현재 지금 이 인수합병을 하느냐? 지금 다이노나를 왜 금호HT 쪽으로 지분을 넘기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지금 지분을 지금 현재 같이 엮이게 되면서 이 종목이 이 지분을 가지고 이 종목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업체를 뚫어가지고 좀 재상장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지 않냐.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이 방송에서 이제 종목 공개를 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서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추리 상황 보니까요. 문자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착했습니다. 닥터강님, 금호 HT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화일약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일약품 외에는 금호 HT, S맥 보이고 있고요. 화일약품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로 추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추리 이어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럼 상한 전문가의 종목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네,
1번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루시드, 바로 지난주에도 좀 핫했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루시드가 이제 그 처칠 캐피탈 쪽하고 스펙 관련 이제 합병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이제 기대치가 좀 1차적으로 관련주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합병이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고 아마 오늘 그 새벽 기조 정도에 빠르다면은 합병이 완전히 완성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는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뭐 서명하고 뭐 이런 부분 작업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루시드 모터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날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평가 가치액이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 원래는 이제 150억 달러 정도, 18조 원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전격 합의가 도출된 이유로 보니까 240억 달러, 27조 원이라는 가치를 루시드 모터스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 그리고 합병 기업의 기대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스펙 업체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수익률이 저조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합병 비율 때문에 전체적으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시장 관심인 기대치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항마라고 부르죠. 테슬라의 대항마로 부르는 루시드인데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 원 수준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루시드가 상장을 하더라도 앞으로 경쟁 관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총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이제 관련 분야 종목들의 수혜가 가속도가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된다. 지금같이 안 좋은 시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강한 해외발 메가톤, 쿠팡 관련주처럼 강한 해외발 메가톤 재료로 갖고 있는 종목, 하지만 덜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루시드에 대한 이야기 바로 지난주 종목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세 분출했는데요. 2번 힌트 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2번 힌트 만나봤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만나봤는데 바로 지난주에 좀 네. 관련해서 네네. 종목들이 움직였어서 크게 그렇죠. 센트럴 모텍 그리고 또 닥터왕 전문가가 되셨었던 종목인 세원. 그렇죠. 뭐 네. 그런 종목도 있었고요. 네. 별로 지금 반응이 저거 얘기를 없으시네요. 하시라는 거죠? 지금 살짝 추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루시드 납품 기업입니다. 네. 헤더 실린더 납품 기업이고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헤더 실린더 납품이 이제 루시드의 우리나라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상장을 해준 뒤에 앞으로 이제 만들어낼 전기차 자동차 숫자가 3만 대에서 공장 증설로 이제 9만 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44억 달러 수준, 약 4조 원 정도 이상의 수준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뭐 애리조나 관련된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 대한 이제 협회 해안 부분에 대한 공장 건설로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관련 우리나라 납품 기업의 연동 납품액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주 기대감에 따른 반등 추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종목에 대한 모멘텀 준비하셨네요. 우리가 추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닥터강 전문가님 또 관련해서 이야기 보고 계셨었잖아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 두 종목이 좀 대장주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센트럴 모텍 아니면은 뭐 세원. 세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강한 시세 분출하는 거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뽑아주시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힌트 3번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3번 힌트 보니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수익 날 돈을 세어보자. 이거 상한 전문가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이 잘 날 것 같아요. 눌림이 마무리되고 추가 반등이 이제 나올 구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수익 날 돈을 세보자. 원하는 만큼. 자, 수익 날 돈을 세보자. 원하는 만큼. 오, 유난히 네. 특정 글자에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방금. 네. 원하는 만큼 네, 세워- 그만큼 내가 따라하기 이제 얼마 어렵네요, 벌 생각보다. 거니까 그거를 이제 세보자 예. 원 하는 만큼 그죠? 우리 많이 시청- 셀수록 이제 많이 버시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키네 네. 마스터 설명해 네네. 주실 때도 이렇게 네네. 수익을 낼 수 있는 키네 마스터다라고 마스터 키였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종목은 이제 뭐 이미 수익이 날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미리 세보자는 거예요. 기분 좋게. 미리 세어보는 네.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세보자. 원 하는 만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의 정답 맞추시기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으셨나요? 종목에 대한 문자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요. 상한 전문가님 세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처음인데요. 세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원에 대한 추리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상한님 세원이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상한 전문가님 세원입니다. 수비사랑 나라사랑 세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세원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추리 이어가 주세요. 힌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정답 바로 화일약품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모멘텀 아까 확인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 이번에 챙겨볼까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가격 전략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늘 종가 12,900원인데 시간의 쪽에서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구간에서는 한번 편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 여기 최근 매물 구간이 14,000원이기 때문에 시초가를 떠도 이 구간 안까지는 좀 매수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14,000원부터 이제 오늘 형성을 했었던 몸통 구간이 12,500원 여기까지만 일단은 매수 구간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여기 이제 최근 저점 이탈을 하는 11,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 구간대 18,000원 구간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화일약품이었습니다. 매수 범위는 12,500원에서 14,000원 챙겨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 전문가님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신 게 바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지금 뭐 해외 상장 부분 중에서도 바로 또 눈앞으로 다가온 또 신규 또 재료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강하게 매수가 개입됐던 분야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에 오시면 중요한 게 움직였다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법이 중요하거든요. 매수 구간대하고 목표 주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거고 루시드 관련주를 한번 다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키네마스터도 보고 동방도 보셨겠습니다만 시장 외에 어떤 이런 강세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 또 이렇게 강하게 갈 제2의 동방이 있습니다. 그 제2의 동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무료 방송에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히트 수익 챙겨갈 기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상한 전문가님 요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비법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한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루시드 관련해서 관련 종목도 살펴봐 주시면서 타이밍도 잡아보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서 정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상한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